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금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한 태우입니다. 자, 오늘도 극심한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한낮에 오늘 35도까지 오르면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또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죠. 또 대도시와 해안가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엔 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요. 올여름 들어서 가장 더운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말과 휴일에도 무더위 속에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취재 기장이라서요. 지역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숲에서 즐기는 바캉스, 이른바 숲캉스가 힐링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오늘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8월 4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부담 등으로 강원 지역의 건설업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도내 건축 허가와 착공, 준공 모두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상반기 건축 허가, 착공, 준공 현황을 보면은 강원 지역의 건축 허가는 5,881동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해서 각각 15.6%가 감소했습니다. 착공의 경우 동수가 20.9% 감소했고 면적도 8.5%가 줄었습니다. 통상 사업자는 사업 계획 승인 이후 5년 이내에 착공을 진행해야 하고 보통 1, 2년 내에 착공이 들어가 분양 후 준공까지 3년이 걸리는 실정입니다. 지난달부터 음주운전 근절 대책으로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의 압수가 시행된 가운데 지난해 강원도 내 음주운전 적발자가 4,6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 한 해 동안 5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도 200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원주시가 내년도 공동주택관리 시설 보수 지원을 위한 수요를 조사합니다. 지원 대상은 준공된 지 8년 이상 지난 아파트와 연립주택입니다. 지원은 공동주택 상하수도 유지 보수와 준설, 실외 체육시설 설치와 보수,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등 11개의 사업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2-8일까지 원주시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취재 기자연결해서요. 도내 정치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정치부의 이한우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이 전국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10월 중순부터 이 당무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인적 쇄신이 이루어질지 좀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강원도 내에서는 지난해 대선을 승리로 이끈 일명 윤핵관, 친윤 의원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데다가 당 지도부로 활동하고 있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 결과에도 관심이 큰데요. 국민의힘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23년 정기당원협의회 당무감사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당무감사위는 10월 중순 본격적인 현장 감사에 돌입해서 11월 말에는 감사를 마친다는 계획인데요. 이번 당무감사는 전국의 253개 당협 중에서 사고당협을 제외한 209곳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강원도 내의 경우에는 사고당협인 원주를 제외하고 7곳에서 실시하게 되는데요. 당무감사는 당원 모집 성과나 당원 당규 준수 여부는 물론이고 지역 내 원내외 당협위원장에 대한 평판 조사도 함께 이뤄지면서 내년 총선을 대비한 밑작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국힘의 정기 당무감사는 2020년 이후 3년 만이고요. 특히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현지 감사는 21대 국회가 들어선 이후에 처음입니다. 2020년 말에 한 차례 당무감사를 하긴 했지만 총선 직후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에 대한 감사는 서면으로만 진행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당무감사 아무래도 말 그대로 인적 쇄신을 위한 현장 점검이다. 이런 데 또 의미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도내에서는 전체 의석 8석 중에서 6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현장 점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윤석열 정부를 세운 1등 공신인 4선의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서 3선의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재선의 이철규 당 사무총장과 이양수 원내수석 부대표, 유상범 수석 대변인 등이 있고 또 지난해 국회로 입성한 비대위 수석 대변인을 맡았었던 박정화 국회의원과 춘천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용호 비례의원도 평가 대상입니다. 신희진 당무감사위원장은 당협위원장의 지역활동이나 당 기여도를 진단하고 총선의 당선 가능성에 무엇보다도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또 도덕성 검증뿐만 아니라 원내 당협위원장에 대한 의정활동 평가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당무감사 직후에 연말쯤에는 공천관리위원회가 들어서면서 선거체제로 전환이 되는 만큼 이번 감사 결과는 내년 1월과 2월쯤에 진행되는 차기 공천의 기초평가 자료로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원주 을 지역구가 4고 당협 아니겠습니까? 당협위원장 심사 절차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 조강특위는 지난달에 면접을 진행을 했고 또 이달 중에 조직위원장 인선 회의를 거쳐서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원주의 경우에는 당협위원장 공모에 신규로 신청했었던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과 최재민 도의원 2명이 면접을 마쳤습니다. 앞서서 지난해 이미 신청했었던 6명의 후보들은 면접 심사까지 종료한 상태고요. 이철규 사무총장이 지금 현재 조직강화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당초 7월 중에 최대한 빠르게 공석인 전국 4구 당협을 정비한다고 밝히면서 속도를 낼 것으로 좀 예상이 됐는데 네. 지금 현재는 신중 모드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그래요. 그 원주을 지역구에 8명의 후보자들이 이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중에 누구 하나를 이제 확정이 되면은 아무래도 나머지 후보군들의 이탈, 분열 좀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당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번에 선임되는 당협 조직위원장은 공천 경선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는 예비 공천장을 받는 것으로도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당내 분열이나 잡음이 발생할 가능성인데요. 지금 현재 원주을은 말씀하셨다시피 8명의 후보자가 겨루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이 선발이 되면 그 나머지 7명의 후보들은 이탈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또 원주을의 경우에는 민주당 송기영 국회의원이 20대와 21대 선거에서 당선이 되기 전에 19대에는 새누리당 이강우 그리고 17대와 18대는 한나라당 이계진 전 의원이 보수정당이 차지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의힘은 내년 선거에서는 이 원주을 지역의 탈환을 이어서 위에서 이 당내 분열을 막는 동시에 인재를 내세우는 데 신중을 기하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서 누구 한 명을 내세우기보다는 지금처럼 공석을 유지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원주을뿐만 아니라 다수의 당협위원회 조직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다며 당협위원장을 뽑아두면 마치 총선에 반드시 출마할 인재처럼 비춰질 수 있고 그리고 또 당협위원장을 뽑은 후에 연말쯤에 총선 인재를 그 지역에 영입을 하게 된다면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8월 말쯤에는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으니까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도 역시 내년도 총선 준비한 지 한창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지난 선거만큼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도 총선에서 이 경선 투표권을 갖게 될 권리당원 입당 수가 지난 선거 대비해서 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요? 네, 내년 총선은 지난 선거보다 당내 경선 예상 지역이 줄어든 데다가 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모집됐었던 권리당원들이 여전히 당적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강원도당은 지난달 31일 권리당원 입당원서 신청을 마감한 결과 4천여 건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선거에서 11,000여 건을 접수했던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4년
년 전과는 선거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요. 민주당은 지난 선거와 마찬가지로 내년 총선도 권리당원 50%와 국민 여론조사 50% 비율로 경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최종 공천자 선정의 권리당원 확보가 결정적이기 때문에 경선 지역에 있는 후보자들은 사활을 걸고 당원을 모집하는 데 화력을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난번 선거와 다르게 분위기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런데 그나마 지금 권리당원 수가 모이는 것도 사실 이제 후보자가 지금 다수인 곳으로 예상되는 곳에서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입당원서도 역시 도내 8곳의 지역구 중에 후보자가 1명 이상인 경선 예상 지역인 원주 갑이나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춘천 철원 화천 양구을 등 이 3곳에서 몰렸습니다. 이곳을 제외한 나머지 5곳의 선거구에서는 조금 잠잠한 편이었는데요. 내년 총선에 도전하는 후보군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기도 합니다. 지난 2020년 총선은 여당으로 민주당이 치르면서 후보군은 좀 많은 편이었는데요. 당시 민주당은 도내 8곳 중에서 강릉과 원주를 이 2곳은 단수 추천을 했었던 이 2곳을 제외한 나머지 6곳에서는 굉장히 치열한 경선을 치르면서 권리당원 모집도 굉장히 활발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 도당 관계자는 지난 선거에는 유독 입당원서가 많았던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지방선거를 이긴 후에 당의 지지율이 워낙에 높았고 또 후보들의 경쟁도 더 치열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으나 민주당이 야당일 당시에 총선과는 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도당은 2016년 총선 당시에는 4천여 건 그리고 2012년에는 2천여 건 수준의 입당원서를 접수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정치부 이하늘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을 원주시가 시행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죠. 박다현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는데요.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호자는 동물병원 1회 방문 시 평균 6만 7천 원의 치료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반려견은 피부질환 치료에 가장 큰 비용을, 또 반려묘는 정기 건강검진에 가장 큰 비용을 쓰고 있다고 밝혀졌는데요. 이렇게 반려동물의 2년간 총 치료비는 46만 4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반려동물을 막상 키우게 됐는데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으로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유기견, 유기묘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비용 때문에 반려동물 키우는 게 부담이 되는 사회적 약자, 또 취약계층에게 진료비에 한해서 원주시가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 원주시 축산과 권혁주 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가 기대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반려동물에 대한 적정한 보호와 사회적 약자의 정서 함양 및 심신 재활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6월 1일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동물 등록을 완료한 개, 고양이가 사업 시행일 이후 강원도 내 동물병원에서 진료받은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동물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규로 내장칩 등록을 완료하고 진료를 받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대상, 지원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네, 지원 대상은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이 동물 등록을 완료해서 내장칩을 보유한 개, 고양이가 이 사업 시행일 이후 강원도 내 동물병원에서 진료받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동물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규로 내장칩 등록을 완료하고 진료를 받으면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5일까지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한 명당 최대 20만 원으로 예방접종 등 통상적인 동물의 진료와 또 치료에 소요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 진료비 외에 미용과 사료를 포함한 물품 구입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요. 이 강원도 내 동물병원에서 진료 후 진료비를 전액 수납하신 다음 진료 내역이 확인 가능한 진료비 영수증 또는 진료비 지급 청구서와 동물 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의 첨부 서류를 구비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시민분 이야기 들어보시죠. 비용 때문에 고양이를 못 키우고 그런 사람들, 키우고 있는데도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도움 지원받는 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고양이도 사람하고 똑같거든요. 검진 한번 받으면 이것저것 추가하고 그러면 50만 원 금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비용만 지원해줘도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 같고, 혹시 취약계층 분들도 이런 고양이를 못 키우거나 이미 키우고 있는데 힘드신 분들한테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반려동물 키우는 게 남일이 아니라 그런 인구도 많아졌으니까 정부에서도 나라에서도 반려동물 지원 사항을 적극 펼쳐줘야지 이런 문화가 올바르게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아무래도 그 의료보험 혜택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금전적인 부담이 상당하거든요. 좀 아무래도 부담을 일부라도 덜 수 있지 않을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 반려동물 진료비 신청은 오는 12월 5일까지 받으니까요. 반려동물 키우고 계신 분들은 본인이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을 하신 후에 그동안 진료비로 나갔던 금액을 환급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단 내장칩을 보유하고 있는 동물들의 진료비만 지원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동물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신규로 등록한 후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49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힐링 관광지로 숲캉스가 유행하고 합니다. 이 숲에서 즐기는 바캉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 관내 지역 횡성에서도 주민길을 끌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립횡성숲치원인데요. 이 전년 대비 방문 계획이 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또 특히 8월 한 달간 주말마다 가족 숲캉스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립횡성숲치원의 김영진 산림교육팀장 연결하죠.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그 국립횡성숲치원 어떤 곳인지 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저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국립횡성숲치원은요, 숲과 함께 국민의 행복을 키우는 산림복지 전문기관으로 모든 국민이 산림복지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네. 사실 요즘 코로나도 이제 종식이 되면서 숲캉스 또 슈캉스로 숲을 찾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평균 방문객 수가 어떻습니까? 올해 방문객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숙박을 하시는 분들은 일평균 200명 이상, 당일 방문 고객분들은 150명 정도 됩니다. 네, 그래요. 특히 이제 주말마다 가족 단위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좀 프로그램 소개 좀 해주시죠. 유아 또는 청소년들을 동반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계절별 가족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숲 해설가와 함께 청태산에 서식하는 곤충과 식물들을 관찰하고요. 레크리에이션 등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숲의 소중함을 느끼고
가족애를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8월에는 첫째, 둘째, 셋째 주 주말에 캠프가 운영될 예정이고요. 가족 캠프는 10가족, 40명 내외로 운영하고요. 국립행성숲체원 숲이랑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전체적인 캠프 내용이 안내되며 게시물 내 설문지를 작성하면 참가 신청이 완료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외에도 뭐 매년 진행되는 행사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했을 때 좀 주로 이제 또 참여자들 반응은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많은 분들 좀 참여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저희 숲체원은 산림교육센터로서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다양한 경험들을 하며 신기함과 행복한 반응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또한 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지식들을 깨우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또 숲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문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 또 소외계층을 위한 산림복지 프로그램들도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밖에 올해 진행되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돌봄과 산림 관련 일자리 소개, 그리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강원특별자치도청과 함께 협력해서 정주 여건 개선 및 건강한 태교를 할 수 있는 숲태교 캠프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좀 향후 운영 계획 좀 이야기해 주시면서 오늘 또 정리할까요? 네, 저희 국립행성숲체원은 국내 최초의 산림교육센터로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업 발굴 및 교육,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요. 모든 연령대의 국민들에게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립행성숲체원의 김영진 산림교육팀장이었습니다. 네, 8월 4일 금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제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해야 되겠고요. 저 미도와 파라솔 버전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오늘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